1번 문제, 근골격계 불안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사업주는 2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대하여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25kg 이상이 아닌 5kg 이상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량의 표시는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는 2번 나오는 개념으로 가볍게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직업성 질환 발생의 요인을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때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물리적 환경 요인은 직접적 요인이고 2번의 화학적 환경 요인도 직접적인 요인, 3번의 작업 강도와 작업 시간적 요인은 간접적 원인이고 4번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단순 반복 작업 등의 작업 요인은 직접적 요인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업성 질환 발생 요인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실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라도는 148 베크렐/세 세제곱미터 이하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이산화질소는 0.1 ppm 이하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는 500 마이크로그램/세 세제곱미터 이하는 틀린 내용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00 마이크로그램/세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간당 200에서 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시의 고온 노출 기준은 여기서 시간당 200에서 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은 중등 작업이고 그리고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시의 고온 노출 기준은 29.4도가 되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온의 노출 기준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의 각 소요 열량도 암기를 해주시고 12가지의 고온 노출 기준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유해인자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업병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의 크롬 간압은 틀린 내용으로 크롬은 폐암 또는 비중격 천공증이 발생하고 2번의 이상기압 침수족은 틀린 내용으로 이상기압은 폐수종이 발생하고 3번의 망간 비중격 천공은 틀린 내용으로 망간은 신장염 또는 신경염이 발생하고 4번의 성면은 악성 중피종뿐만 아니라 폐암, 성면폐증도 일으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에 대한 표는 필기시험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자주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00명인 사업장에서 1년 동안 125건의 재해로 인하여 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단, 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이다. 먼저 연천인율은 재해자 수가 주어질 때의 공식과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일 때의 공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문제는 재해자 수가 주어졌으므로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연간 재해자 수 250명 대입, 연평균 근로자 수 5,000명 대입해주면 연천인율은 50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산업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산업피로의 유발 원인으로는 작업부와 작업환경 조건, 생활조건 등이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작업 과정 사이의 짧은 휴식보다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삽입하여 산업피로를 경감시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장시간 휴식은 오히려 별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피로 예방대책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영국의 외과의사 포트에 의하여 발견된 직업성 암은 퍼시벌 포트는 직업성 암으로 음낭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퍼시볼 포트 개념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들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내용들이니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실 공기의 시료 채취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일산화탄소는 전기, 화학, 검출기에 의한 채취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는 캐니스터를 이용한 채취는 틀린 내용으로 고체 흡착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맞고 3번의 이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 검출기에 의한 채취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총부유세균은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 채취기로 채취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 것만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 작업환경 측정을 한 경우 결과를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도 발생한다는 틀린 내용이고 3번에 재해는 원인 제거를 통하여 예방이 가능하다는 맞는 내용, 4번에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 예방대책 사원칙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문제를 암기할 때는 예원화 손대, 예원 손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은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의 점검 지도 유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은 틀린 내용이고 4번의 전체 환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건관리자 업무는 필기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실기에는 업무 3가지를 쓰라는 서술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가볍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모두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이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1번의 항만 운송 사업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2번의 반도체 제조업, 3번의 식료품 제조업, 4번의 전자부품 제조업은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인간공학에서 고려해야 할 인간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의 습성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신체의 크기와 작업 환경도 맞고 3번의 기술 집단에 대한 적응 능력도 맞는데 4번의 인간의 독립성 및 감정적 조화성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간공학에서 고려해야 할 인간의 특성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기업체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의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근로자 사회 및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지식은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과학적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한다가 맞고 4번의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필기시험에 11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지능검사, 기능검사, 인성검사는 직업적성검사 중 어느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지능검사, 기능검사, 인성검사는 심리학적 적성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심리학적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바람직한 작업 자세의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로 정적 작업을 도모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정적 작업은 근육을 장시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로를 유발하므로
동적 작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산업위생활동 중 유해인자의 양적, 질적인 정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는 의사결정 단계는, 이렇게 판단하는 의사결정 단계는 평가 단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의 정의는 필기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물체의 무게가 2kg, 권고 중량 한계가 4kg일 때 NiOSH의 중량물 취급지수는, 여기서 Li의 공식은 권고 중량 한계 RWL 분의 물체의 실제 무게로 RWL 4kg 대입, 물체의 실제 무게 2kg을 대입하면 중량물 취급지수 Li는 0.5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량물 취급지수는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근로자에 있어서 약한 손의 힘은 평균 45kP라고 한다. 이 근로자가 무게 18kg인 박스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강도는, 박스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18kg을 하였으니 해당 공식의 RF에 18 나누기 1을 해주고, 그리고 MS는 45kP 대입해주면 작업 강도 MS는 20%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강도 공식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공식으로 해당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1번 문제, 대표값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측정값 중 빈도가 가장 많은 수가 최빈값이라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가중평균은 빈도를 가중치로 택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도 맞는 내용, 3번의 중앙값은 측정값들을 모두 나열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측정값이다 맞는 내용, 4번의 기하평균은 n개의 측정값이 있을 때 이들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위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n개의 측정값이 있을 때 이들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위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하평균이 아닌 산술평균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시료 채취기를 근로자에게 착용시켜 가스, 증기, 미스트, 흉 또는 분진 등을 호흡기 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근로자의 호흡 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은 개인 시료 채취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로 작업장 내 시료를 측정한 결과 2.55mg/세제곱미터이고 상대 농도계로 10분간 측정한 결과가 155이고 다크 카운트가 6일 때 질량 농도의 변환계수는, 질량 농도 변환계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중량 분석 실측값 2.55mg/세제곱미터 대입, 측정 시간 10분 대입, 측정 결과 155 대입, 다크 카운트 6을 대입해주면 0.27mg/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공장 내 지면에 설치된 한 기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의 소음이 70dB일 때 기계의 소음이 50dB로 들리는 지점은 기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인가? 단, 점음원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먼저 거리 감쇄치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SPL1 70dB 대입, SPL2 50dB 대입, 그리고 R1 10m 대입해주면 해당 공식이 나오는데 해당 R2를 미지수 X로 두고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R2는 100m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렸으니 꼭 익혀주시고 해당 거리 감쇄치 공식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소음 작업장에서 두 기계 각각의 음압 레벨이 90dB로 동일하게 나타났다면 두 기계가 모두 가동되는 이 작업장의 음압 레벨은, 총 음압 레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90dB이 두 개가 있으므로 곱하기 1을 해주면 93dB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 음압 레벨은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금속 도장 작업장의 공기 중에 혼합된 기체의 농도와 테일 부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이 작업장의 노출 지수는 얼마인가?
단 상가 적용 기준이며 농도 및 TLV 단위는 ppm이다. 톨루엔의 농도는 55, 노출 기준은 100, 그리고 MIBK는 25, 여기는 50, 여기는 280, 여기는 750, 여기는 90, 여기는 200을 미리 봐주고, 먼저 노출지수 EI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농도 측정값 C1, C2, C3, C4 각각 55, 25, 100, 280, 90 ppm을 대입해주고, 각 노출 기준 100 ppm, 50 ppm, 750 ppm, 200 ppm을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1.873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혼합물의 노출 기준 EI는 필기시험에 9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소음 측정을 위한 소음계는 주파수에 따른 사람의 느낌을 감안하여 세 가지 특성, 즉 A, B 및 C 특성에서 음압을 측정할 수 있을 때 A, B 및 C 특성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1번의 A 특성 보정치는 4000Hz가 아닌 저주파 수준에서 가장 크다. 2번의 B 특성 보정치와 C 특성 보정치는 각각 70폰, 40폰이 아닌 C 특성이 70폰이고 B 특성이 40폰이고, 3번의 비특성 보정치는 2000Hz가 아닌 1000Hz에서 값이 0이다는 틀린 내용, 그리고 A특성 보정치는 1000Hz에서 값이 0이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허용농도 적용상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될 수 없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도 맞는 내용이고, 3번에 사업장의 유해 조건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지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틀린 내용으로 사업장의 유해 조건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권고하는 허용농도 적용상 주의사항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원자합광 광도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 1번의 코발트는 아니고 2번의 구리, 3번의 산화철, 4번의 카드뮴은 해당 광도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통계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통계 처리 시 고려사항은 대표성, 불변성, 통계적 평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불꽃 방식 원자합광 광도계가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2번에 혈액이나 소변 등 생물학적 시료의 유해 금속 분석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불꽃 원자합광 광도계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고농도 금속 이온의 빠른 분석이 유리하나 생체 시료처럼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1. 노르말 농도 염산 500ml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진한 염산의 부피는 단, 진한 염산의 물성은 비중 1.18, 함량 35%이다. 먼저 염산은 해당 수소 이온과 해당 염소 이온 1대1 반응이므로 1 노르말 농도는 1 몰랄 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염산의 분자량은 수소의 원자량 1, 염소의 원자량 35.5를 더해주면 36.5g이 나오고, 그러면 해당 물질의 부피에 순도 35%에서 %를 뗀 0.35를 대입, 비중 1.18 대입, 몰랄 농도 1 대입, 총 부피 500ml인데 리터 단위인 0.5리터를 대입, 몰 질량은 36.5 대입하면 물질의 부피는 44ml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고열 측정기기 및 측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고열은 습구 온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측정은 단위 작업 장소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다도 맞는 내용. 3번의 고열 작업에 대한 측정은 1일 작업 시간 중 최대로 고열에 노출되고 있는 1시간을 30분이 아닌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가 맞고,
4번의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열의 측정 방법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측정 방법 3가지를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고온의 노출 기준에서 작업자가 경작업을 할 때 휴식 없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위배되는 온도는 먼저 경작업, 계속 작업에서는 고온의 노출 기준을 3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습구흡고 온도지수 30도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맞고, 이번에 태양광이 내릴 쬐는 5개 장소의 습구흡고 온도지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자연습구 온도 28도 대입, 흡구 온도 32도 대입, 건구 온도 40도를 대입하면 30도가 나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3번에 태양광이 내릴 쬐는 5개 장소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습구 온도 29도 대입, 흡구 온도 33도 대입, 건구 온도 33도를 대입하면 30.2도가 나와 여기 30도 이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위배되고, 4번에 해당 공식에 자연습구 온도 30도 대입, 흡구 온도 30도 대입, 건구 온도 30도를 대입하면 30도가 나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맞음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흡고 온도 지수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이고, 고온의 노출 기준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과 각 작업별 해당 노출 기준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화합물을 탈착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매는 활성탄은 이화탄소와 같이 비극성 유기용매로서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을 잘 녹여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탈착 용매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활성탄 개념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들을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작업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표준화하기 위한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C는 유해 물질의 농도, T는 노출 시간을 의미한다. 해당 내용은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를 구하는 계산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TWA는 유해 인자의 측정치와 유해 인자의 발생 시간 곱의 전체 합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해당 공식이 되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입경이 50마이크로미터이고 비중이 1.32인 입자의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리프만 침강 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비중은 밀도와 단위만 다르지 수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1.32g/세제곱cm를 대입하고, 직경은 50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하면 침강 속도는 9.9cm/s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크스와 리프만의 침강 속도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성계수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스토크스식을 사용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리프만식을 사용한다고 외워주시면 되겠고, 해당 리프만 침강 속도 공식은 이렇게만 보면 단위 환산이 맞지 않아서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식은 이 0.003의 모든 단위 환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고, 이 공식과 단위 그 자체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원자합광 분광법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원자합광 분광법 기본 원리 첫 번째로는 모든 원자들은 빛을 흡수한다. 두 번째로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곳에서 빛은 각 화학적 원소에 대한 특정 파장을 갖는다. 3번에 흡수되는 빛의 양은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원자의 농도에 비례한다 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흡수액 측정법에 주로 사용되는 주요 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리티드 버블러, 간이 가스세척병, 유리구 충진 분리관은 흡수액 측정법에 주로 사용되는 기구인데, 이 테드라백은 공기 중에 가스를 포집해 나중에 분석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장치로 VOCS 분석, 실내 공기 측정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수치는 단시간 노출 기준 STEL이란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값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시간 노출 기준 STEL 개념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에는 모든 수치가 빈칸으로 뚫린 적이 있기 때문에 수치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후드의 개구 내부로 작업 환경의 오염 공기를 흡입시키는데 필요한 압력차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정지 상태의 공기 가속에 필요한 것 이상의 에너지여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개구에서 발생되는 난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개구에서 발생되는 난류 손실은 형태나 재질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개구에서 발생되는 난류 손실은 형태나 재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무거운 분진의 일반적인 반송 속도로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무거운 분진은 반송 속도가 25m/s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 물질에 따른 적정 반송 속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도 검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의 정량적인 방법에는 냄새, 맛, 자극물질 등을 이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정성적인 방법이고, 정량적인 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보호구 안과 밖의 농도와 압력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여과 재진 장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여과 속도가 클수록 미세 입자 포집에 유리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여과 속도가 작을수록 유리하고, 두 번째로 연속식은 고농도 함진 배기가스 처리에 적합하다 맞는 내용, 3번의 습식 재진에 유리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습식 재진에 불리하고, 4번의 조작 불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여과 재진 장치의 특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관리 대책이 아닌 것은 1번의 신선한 공기에 의한 희석 및 환기 실시 맞고, 2번의 공장의 밀폐 및 격리도 맞고, 3번의 조업 방법의 개선 맞고, 4번의 보건교육 미실시가 아닌 실시가 맞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90도의 곡관의 방경비가 2일 때 압력 손실 개소는 0.27이다. 속도압이 14mm H2O라면 곡관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압력 손실 개소 0.27 대입, 각도 90도 대입, 속도압 14mm H2O를 대입하면 3.8mm H2O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곡관과 함유관 압력 손실 공식은 필기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실기에는 둘이 잘 나오므로 암기를 할 때는 함유관 압력 손실 구할 때는 각도 상관없이 압력 손실 개소 곱하기 속도압이고, 곡관 압력 손실은 각도를 고려하는 것을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귀덮개의 장점을 모두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로 귀덮개는 귀마개보다 쉽게 착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귀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도 맞고, 3번의 크기를 여러가지로 할 필요가 없다도 맞고, 4번의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귀마개와 귀덮개의 장단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귀마개의 장점은 귀덮개의 단점, 귀마개의 단점은 귀덮개의 장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용기 충진이나 콘베이어 적재와 같이 발생 기류가 높고 유해 물질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작업 조건의 제어 속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용기 충진이나 컨베이어 적재는 제어 속도를 1에서 2.5m/s를 하기 때문에 답은 여기에 속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 따른 제어 속도 범위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강제 환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점환기의 효과를 얻는다. 두 번째로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에 공기가 배출되면서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공기 배출구와 유입구의 위치를 선정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오염원 주위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으면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약간 크게 하여
음압을 형성하여 주위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체 환기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원심력 송풍기 중 다익형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송풍기의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으로 생겼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큰 압력 손실에서 송풍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도 맞고, 3번에 고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송풍기와 비교하여 동일 송풍량을 발생시키기 위한 임펠러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음이 작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다익형 송풍기는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후드 흡인 기류의 불량 상태를 점검할 때 필요하지 않은 측정기기는? 후드 흡인 기류 불량 상태 점검할 때 필요한 측정기기 첫 번째로는 열선 풍속계, 두 번째로는 연기 발생기, 세 번째로는 피토관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덕트의 압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덕트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게 되고, 첫 번째로 직관에서 마찰 손실과 형태에 따른 압력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압력 손실은 유체의 속도압과 반비례한다 는 틀린 내용으로 비례한다가 맞고, 3번의 덕트의 압력 손실은 배관의 길이와 정비례한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의 덕트의 압력 손실은 관 직경과 반비례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덕트 압력 손실 공식은 필기에 4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3번 문제,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가연성 입자의 처리에 효율적이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연성 입자의 처리가 곤란하고, 두 번째로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 효율이 높다는 맞는 내용, 3번의 압력 손실이 낮으므로 송풍기의 가동 비용이 저렴하다도 맞는 내용, 4번의 고온 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 보일러와 철강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어떤 원형 덕트에 유체가 흐르고 있다. 덕트의 직경을 2분의 1로 하면 직관 부분의 압력 손실은 몇 배로 되는가? 단 달시의 방정식을 적용한다. 먼저 달시의 방정식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다른 조건은 바뀌지 않고 직경만 2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하였으니, 해당 공식에서 직경과 압력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V 값은 Q는 AV에서 V는 A분의 Q, 이 A는 4분의 파이 직경 제곱이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V 대신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나머지 D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성치를 날려 보내주면 D와 D분의 1과 여기 D의 2승의 2승, 그러면 D의 4승분의 1 곱하기 해주면 이 압력 손실은 직경 5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변화한 값, 직경이 2분의 1로 떨어지면 해당 공식에 직경값만 2분의 1로 바꾸어주면 2의 5승은 32로 올려줄 수 있고, 그러면은 몇 배 증가하는지 확인하려면 델타 P1은 델타 P2로 구해주고, 델타 P1 D의 5승분의 1 대입, 델타 P2는 D의 5승분의 31을 대입하면 32배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덕트의 압력 손실 공식은 필기에 4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빈출 개념인데, 해당 문제는 실기 문제랑 답 토시 안 바뀌게 나온 적이 있으니 꼭 해당 유형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5번 문제, 송풍기 기세 시 회전 방향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심력 송풍기 중 효율이 가장 좋은 송풍기는? 이러한 송풍기는 터보용 송풍기 또는 후양 날개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통보용 송풍기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소음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흡음을 중심으로 하는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소음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첫 번째로 음의 잔향 시간을 측정하였더니 잔향 시간이 약간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틀린 내용으로 음의 잔향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소음 감소 효과는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눈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단순히 눈의 외상을 막는 데 사용되는 보호 안경은 열 처리를 하거나 색깔을 넣은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가 아닌 열 처리를 하거나 색깔을 넣은 렌즈를 사용하여 눈을 보호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국소 환기 시설에 필요한 공기 통풍량을 계산하는 공식 중 점흡인에 해당하는 것은 점흡인 필요 통풍량의 공식은 4파이 곱하기 발생온과 후드 사이의 거리 제곱 곱하기 제어 속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목재 분진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러한 목재 분진과 같은 흡입성 분진을 채취하기 위한 전용 시료 채취기는 흡입성 분진 시료 채취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확대각의 10도인 원형 확대관에서 입구 직관의 정압은 마이너스 15mm H2, 속도압은 35mm H2이고 확대된 출구 직관의 속도압은 25mm H2이다. 확대 측의 정압은 단 확대각이 10도일 때 압력 손실 계수는 0.28이다. 먼저 원형 확대관에서의 압력 손실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졌으므로 이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SP2이기 때문에 SP2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SP1은 마이너스 15mm H2 대입, 압력 손실 계수는 0.28 대입, 속도압 확대 전 속도압은 35mm H2 대입, 확대 후 속도압은 25mm H2를 대입하면 확대 측의 정압은 마이너스 7.8mm H2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형 확대관에서의 압력 손실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1번 문제, 비이온화 방사선의 파장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IRB는 780에서 1400나노미터가 아닌 1400나노미터에서 3000나노미터 사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질식 우려가 있는 지하 맨홀 작업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장비나 보호구로 볼 수 없는 것은 질식 우려가 있는 지하 맨홀 작업과 같이 산소 결핍 장소에는 안전대, 송기 마스크, 산소 농도 측정기는 필요하나 방독 마스크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전리 방사선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피부장애, 유전적 장애, 조혈기능 장애는 전리 방사선에 의한 장애가 맞으나 참호족은 근로자의 발이 한랭에 장기간 노출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게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진동 발생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적극적 대책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고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관리 방법 중 공학적 개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소음원의 밀폐, 소음원의 벽으로 격리, 작업장 흡음시설의 설치는 공학적 개선에 속하나 이러한 보호구 지급은 단순 소극적 대책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WBG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시 단위는 절대 온도이다는 틀린 내용으로 WBGT의 표시 단위는 섭씨 온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을 구분하는 광자 에너지는 이러한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을 구분할 때는 기준이 항상 12전자볼트이기 때문에 답은 약 12.4 전자볼트인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작업자 A의 4시간 작업 중 소음 노출량이 76%일 때 측정 시간에 있어서 평균치는 약 몇 데시벨인가? 먼저 해당 TWA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음 노출량 76% 대입, 그리고 시간 4시간을 대입하면 93데시벨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이상 기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 1번의 산소, 3번의 질소, 4번의 이산화탄소는 이러한 이상 기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이나 이산화황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압현상 개념은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세기를 조도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조도가 아닌 칸델라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채광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창의 면적은 방바닥 면적의 15에서 20%가 이상적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조도의 평등을 요하는 작업실은 남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북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 3번의 실내 각점의 개각은 4에서 5도, 입사각은 28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유리창은 청결한 상태여도 10에서 15%의 조도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내 자연 채광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52% 정도를 차지하고 피부 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충혈, 혈관 확장, 각막 손상, 두부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 광선은 이러한 광선은 적외선으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적외선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흡구 온도는 32도, 건구 온도는 27도, 자연 습구 온도는 30도인 실내 작업장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먼저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식이 나누어지고, 첫 번째로 옥내 장소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장소의 공식은 이렇고,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는 이런데 지문에서 실내라고 하였으니 옥내 장소 공식인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자연 습구 온도 30도 대입, 흡구 온도 32도를 대입하면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30.6도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두 가지 공식을 꼭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문제, 감압병의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감압이 끝날 무렵에 순수한 산소를 흡입시키면 예방적 효과와 함께 감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잠수 및 감압 방법은 특별히 잠수에 익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1분에 10m 정도씩 잠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고압 환경에서 작업 시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하면 성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할로겐 가스로 대체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고압 환경에서 작업 시 질소 대신 헬륨, 산소, 혼합가스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감압병의 증상을 보일 경우 환자를 인공적 고압실에 넣어 혈관 및 조직 속에 발생한 질소의 기포를 다시 용해시킨 후 천천히 감압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병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감압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들은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조온 환경에서 나타나는 1차적인 생리적 반응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체포 면적의 증가는 틀린 내용으로 체표 면적의 감소가 맞고, 두 번째로 피부 혈관의 수축은 맞고, 3번의 근육 긴장의 증가와 떨림도 맞고, 4번의 화학적 대사작용의 증가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저온 환경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1차적 생리적 반응과 2차적 생리적 반응이 각각 뭐인지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6번 문제, 고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종, 압치통, 폐압박은 고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 증상이나 폐수종은 고압 환경이 아닌 저압 환경의 생체 작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노인성 난청의 청력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큰 청력 손실이 예상된다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2000Hz가 아닌 4000Hz에서 가장 큰 청력 장애가 예상된다 이므로 틀렸고, 3번에 1000Hz 이하에서 20에서 30dB의 청력 손실이 예상되는 틀린 내용으로 1000Hz 이하인 저주파는 비교적 청력 보존이 잘 되고, 마지막으로 1000에서 8000Hz 영역에서는 0에서 20dB이 아닌 20에서 80dB의 청력 손실이 예상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사람이 대기압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압은 0.000002N/제곱미터부터 20N/제곱미터가 아닌 60N/제곱미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6N/제곱미터의 음압은 약 몇 데시벨의 음압 수준인가? 음압 수준 SPL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P0는 기준 음압 2 곱하기 10^-5승 N/제곱미터 고정값 대입, 그리고 대상음의 음압은 6N/제곱미터를 대입해주면 110dB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압 수준 SPL에 대한 문제는 필기시험에 1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다공질 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공질 흡음재 종류는 첫 번째로 앞면, 두 번째로 펠트, 세 번째로 발포 투지 재료, 네 번째로 유리섬유, 다섯 번째로 면섬유, 마지막으로 천공 합판으로 답은 3번 석고보드가 되겠고, 해당 다공질 흡음재 종류는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2번 전부 앞면, 펠트, 발포 투지 재료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금속의 일반적인 독성 기전이 아닌 것은 중금속 독성 기전 첫 번째로는 효소 억제, 두 번째로는 금속 평형의 파괴, 세 번째로는 필수 금속 성분의 대체, 마지막으로는 간접 영향으로 3번의 중추신경계 활성 억제는 작업 환경 내 발생하는 유기용제의 공통적인 비특이적 증상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금속 독성 기전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메탈로 사이오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카드뮴과 결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 메탈로 사이오닌은 카드뮴과 결합하면 독성이 줄어들며 해독 작용을 돕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페인트, 시너, 잉크 등의 용제로 사용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말초신경 장애가 초래되어 사지의 지각 상실과 심근마비 등 다발성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유해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노말헥산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직업병의 유병률이란 발생률에서 어떠한 인자를 제거하는 것인가? 유병률이란 현재 시점에서 전체 환자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율로 발생률에서 기간을 뺀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병률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유병률의 정의와 특징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급성 전신 중독을 유발하는 데 있어 그 독성이 가장 강한 방향족 탄화수소는 이러한 탄화수소는 톨루엔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면폐증은 유기성 분진, 농부폐증도 유기성 분진, 규폐증은 무기성 분진이고 목재분진 폐증은 유기성 분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무기성, 유기성 분진에 대한 구분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유기성 분진을 외우고 그 외는 무기성 분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니트로벤젠의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대상은 혈액 중 메트 헤모글로빈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노출 기준을 가진 화학물질의 수보다 BEI를 가지는 화학물질의 수가 더 많다는 틀린 내용으로 작업 환경 측정에서 설정한 노출 기준 TLV보다 BEI가 훨씬 적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수 BEI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나열된 것은 4번의 TDI랑 TMA는 직업성 천식 유발 가능성 물질로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업성 천식 유발 가능성 물질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 것만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크롬 화합물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크롬 중독은 요중의 크롬량을 검사하여 진단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크롬 만성 중독의 특징은 코, 폐 및 위장에 병변을 일으킨다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중독 치료는 배설 촉진제인 해당을 투약하여야 한다는 틀린 내용이고, 4번의 정상인보다 크롬 취급자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13에서 31배나 높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크롬 중독 증상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1번 문제,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으나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여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질식제는 이러한 질식제는 단순 질식제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질식제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단순 질식제와 화학 질식제를 꼭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2번 문제, 기관지와 폐포 등 폐 내부의 공기 통로와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되는 먼지로서 공기 역학적 지름이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것은 이렇게 공기 역학적 직경 3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흉곽성 입자상 물질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3가지 입자상 물질을 꼭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중금속과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크롬 폐암 맞고, 2번 넘어가고 납은 소아의 IQ 저하 맞고, 카드뮴은 호흡기 손상은 맞는데 수은 파킨슨병은 틀린 내용으로 수은은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 식욕부진, 신기능 부전, 시신경장애, 보행장애, 수족신경마비, 혀떨림, 수전증 등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파킨슨병은 망간과 관련된 것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 시험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4번 문제,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홍방과 부종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작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피부 질환이다도 맞는 내용, 3번의 진정한 의미의 알레르기 반응이 수반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도 맞는 내용이고, 4번에 항원에 노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세포 매개성 과민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아닌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접촉 피부염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망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주로 철합금으로 사용되며 화학공업에서는 건전지 제조업에 사용된다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만성 노출 시 언어가 느려지고 무표정하게 되며 파킨슨 증후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맞는 내용, 3번의 망간은 호흡기, 소화기 및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며 이 중 호흡기를 통한 경로가 가장 많고 위험하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급성 중독 시 심장장애를 일으켜 요독증으로 8에서 1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망간에 대한 내용이 아닌 크롬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망간 중독 증상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6번 문제, 어떤 물질의 독성에 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 1kg당 0.15mg이었다. 체중이 70kg인
근로자가 일일 8시간 작업할 경우 이 물질의 체내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농도를 약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작업 시 폐 환기율은 1.3 세제곱미터/아워이고 체내 잔류율은 1로 한다. 먼저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공기 중 농도 C이기 때문에 C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SHD 체중당 흡수량 곱하기 체중은 70 곱하기 0.2로 대입해주고, 시간은 8시간 대입, 체내에 있는 폐 환기율은 1.3 세제곱미터/아워 대입, 체내 잔류율은 1을 대입해주면 공기 중 농도는 1.01mg/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7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자극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호흡기관 내 종말기관지와 폐포 점막을 자극하는 자극제는 수용성이 높은 게 아닌 수용성이 낮아 상기도에 용해되지 않고 폐 속 깊게 침투하여 폐 조직에 영향을 준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ACGIH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TLVC는 최고 노출 기준 맞고, 두 번째로 TLV-STEL은 단기간 노출 기준 맞고, 3번의 TLV-TWA는 8시간 평균 노출 기준 맞는데 4번의 TLV-TLM은 애초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 기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교환은 없고, 두 번째로 충돌은 맞고, 세 번째로 침전도 맞고, 마지막으로 확산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여과 집진 시설의 채취 기전은 필기에 3번, 실기에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체중이 확정적으로 찌는 것을 직관하였다. 체중 확정 직관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인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전으로 가장 적정하게 조합된 것은 인체 방어 기전은 첫 번째로는 점액 선모 운동, 두 번째로는 폐포의 대식세포의 정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체 방어 기전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1, 2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